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IT 컨설팅 강성훈 이사입니다. 예, 오늘 그 페루 건강보험 디지털화 원격 의료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의료 함의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하고 사업 추진 체계, 그 다음에 사업 수행 부분과 북한 의료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페루 취약계층의 보편적 건강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 디지털화 사업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큰 축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BPR ISP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아라고 하는 페루 쪽에서 사용하는 의료정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입력 서식이 있습니다. 진료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룰 엔진을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의료 플랫폼 구현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 또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건강보험하고 원격 의료의 현지 연수하고 초청 연수를 수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 리마를 포함해서 까야오라든가 이키토스 같은 산악 지역까지, 아마존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페루도 의료기관이 이제 1차 의료기관하고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대상은 이제 1차 의료기관에 4레벨에 있는 그런 6개소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6개 지역 병원을 포함해가지고 한 12개 정도를 지금 사업을 수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중남미에서는 가장 좀 중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좀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페루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벌써 한 서너 번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국가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페루 갔을 때 현지에 계시는 대사님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2020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한 이후에 보건부 장관이 8번이나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돼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루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잉카 제국이 있던 곳이라서 독립 200주년이 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중남미 국가를 대부분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최근 2020년에 이제 OECD 국가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이제 졸업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사업적으로나 혹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앞으로 사업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추픽추 지역에 있는 친체로 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기업이 이제 수주를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 병원도 이제 개도국을 졸업하고 OECD 국가가 되기 때문에 병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해안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산악 지역, 그다음에 정글, 아마존 지역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마존의 출발지가 이제 페루가 아마존에서 아마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가장 많은 이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 성장률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 외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남미 국가 중에 이제 좀 중심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페루는 이제 시장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페루 리마에도 가보면 이제 그 IDB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도 상당히 많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이제 작년 2021년에 출범했는데 이제 보편적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을 건설하거나 혹은 원격 의료 사업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주요 과제로서 이제 팬데믹 극복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방 의료 환경 개선, 그다음에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이제 의료보험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페루의 이제 주요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뭐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신장 질환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상태고, 질병이 이제 증가한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가 이제 9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당뇨도 이제 10위에서 이제 8위까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도 이제 도시화가 좀 많이 진전이 되면서 좀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 선진국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에 해당되는 이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페루는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보건부하고 노동부, 그러니까 이게 직장 건강보험 같은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하고 경찰청 같은 그런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보건부 산하에 있는 시스라고 하는 통합건강보험청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무보험자,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은 이제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확대하는 어떤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루 전체 인구로 보면 지금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비율이 한 80%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SIS, 그러니까 저소득층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SIS에서 취급하는 이제 관리하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의료급여하고도 좀 성격이 좀 많이 유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3하고 1-4 병원인데, 이번 병상에 있는 보건센터와 의료센터를 이제 저희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가 지어준 이제 병원들이 주로 1-4 병원인데, 이런 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페루 건강보험청에서는 이제 2차, 3차 의료기관의 어떤 건강보험 청구 심사를 위해서 이제 행위별 수가제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 해달라고 요청받은 상황이고요. 1-3하고 1-4는 인두제 성격의 건강보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국가 페루의 이제 보건의료 환경은 이제 강점은 페루 통합건강보험청이 이제 한국적 심사청구 디지털화에 대한 이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 사업에 이제 참여하려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루의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환자 진료 인원이 8명에서 12명까지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 좀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좀 앞으로는 굉장히
이 OECD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좀 굉장히 확대하는 어떤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국제 입찰로 해서 나오는 병원만 한 10개 정도를 이제 페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그 직업 관료제가 아니고 그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가 2020년에 이제 가서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또 올해 이제 갔을 때 그 사업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좀 사업 업무 내용을 이제 수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이제 그 여기 그 로레토라고 하는 지역이 그 아마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산악 지역이고요. 근데 통신 상태가 좀 굉장히 열악해서 그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페루 정부에서는 이제 우지에 원격 의료를 실시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의지가 강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로레토 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원격 의료를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저고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을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저고도 위성 같은 경우에도 그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기후에 뭐 날이 흐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페루 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뭐 피우라라든가 해서 이제 리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한 17개 정도가 지금 후보군인데 이 중에 12개를 사업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수행 체계는 이제 코이카가 이제 사업 관리 전체적인 걸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사업 수행에 대한 PMC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 발주를 내서 PC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지 사무소는 이제 그 페루 건강보험청 사무실 안에 이제 지금 두고 있고요. 같이 그 협력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BPR ISP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저희들이 착수 및 환경 분석을 하고 현황 분석, 그다음에 목표 모델 설계, 이행 계획 수립, 이런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를 수행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행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ODA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역량 강화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부문이 이제 건강보험하고 원격으로 2개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 2개 부문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초청 연수를 수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내년 중반에 현지 연수를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격 의료와 건강보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BPR ISP를 수행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PC 업체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페루를 방문했었는데 그 기존에 우리가 한 10군데 정도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설치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페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텔레메디신 플랫폼을 조금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시나리오 중심의 그 원격 의료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격 의료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가 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의사 대 의사가 이제 진료가 협조가 사전에 이제 약속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원격 의료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미리 선정하고 어떤 질병으로 원격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약속해서 이제 진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측면에서는 이제
원격 협진도 하겠지만 그 영상 이미지 판독이라든가 뭐 전자처방, 진단서 발급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화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쪽 보건기관들은 이제 그 건강보험청에 또 청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그 원격 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원격 건강관리, 그 다음에 뭐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원격 협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상 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케이스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하고 소아 진료 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코이카에서 지원해준 병원들이 주로 모자 보건 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산부인과하고 같이 만모까지 연동해가지고 산부인과 하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만성질환하고 이제 건강관리하는 그런 3가지 케이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격 의료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그 4월 달에 갔을 때 이제 그 페루 정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착수보고회를 좀 성대하게 이렇게 했었고요. 뭐 보건부 장관 참석하에 이제 저희들이 했었고, 여기 대사님도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병원도 이제 모자보건센터인데, 여기도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제공해준 그런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방문 이제 현장 활동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 건강보험청에 가서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보건국에서 회의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건소, 그러니까 모자보건센터에 저희들 방문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장면이고요. 코이카하고 이제 회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페루 사업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북한 보건의료도 관계가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가 이제 통신 속도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형식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상으로도 저희들이 갔을 때도 뭐 장비 관리라든가 유지 보수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뭐 아예 켜지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원격 상담하고 그러니까 원격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의료기관 연결하는 것까지 이제 그쪽 페루의 이제 원격 의료 플랫폼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 아텐도라 그래가지고 실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의료기관을 연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원격 진료하고 원격 모니터링, 그 다음에 원격 협진, 뭐 전원까지 포함한 이런 부분 3개 케이스를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아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여기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이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하고 어떤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인지 어느 의료진을 만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안내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회선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뒷받침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암 진단이나 수술 계획 수립 같은 이제 높은 수준의 협진은 하지는 않지만 뭐 암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 같은 데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결론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로레또,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에는 이제 산정 관리하고 영유아 관리 쪽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병이 이제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제일 많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일반적인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나 협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고혈압, 고지혈 이런 만성 질환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격 건강 관리를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페루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원격 의료 플랫폼을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격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원격 진료 센터를 두고 보건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자료들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병원과 의료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담대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다자 기구들, 유엔이라든가 WHO, 월드뱅크 이런 데에도 전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평양을 제외하고는 위생 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전에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의 수술을 하는데 위에서 이제 기생충이 엄청나게 지금 나온 어떤 그런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화장실하고 이런 그러니까 식수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분리가 돼 있지 않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 기초적인 어떤 위생 부분부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 30대가 이제 북한이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 90년대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태어난 영양 상태가 이제 성장하면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좀 평생을 가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이 한국 군인하고 북한 군인하고 키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군에 가는 어떤 그런 연령대가 좀 그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보건 문제에서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국경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핵이 가장 많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결핵 환자가 있는 그런 지금 국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라리아, 비형 간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한국하고 합쳐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건 문제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현재 지금부터 이런 북한 보건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SDG 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SDG 이행 동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우리 보건의료하고 관계된 부분이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여기도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과 이제 관련된 위생 문제 이것도 북한이 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도시 환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도시라는 얘기는 빠졌지만 이제 환경 보장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그 국제사회에 맞춰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뭐 그 진행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이제 그 ODA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ODA 사업이라고 북한 뭐 통일 보건 의료 뭐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그 우리 개도국에 해주는 ODA 사업하고 프로세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이라든가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기존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그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WHO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여러 그 인권 단체라든가 보건의료 단체들이 그 핵 문제가 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지원을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ADB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핵화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이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런 그 유럽 쪽의 지원 기관들도 다 철수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백지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북한 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DA 사업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ODA 사업은 당연히 이제 여러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뭐 중국, 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자기구, 뭐 월드뱅크라든가 뭐 ADB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다자기구하고 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전체적으로는 ODA 프로세스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국제 기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 행정 체계 상으로는 그 행정 체계는 일단 뭐 살아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전달 체계도 현재는 이제 그 뭐 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료 전달 체계는 그냥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ODA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만성 질환도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70년대에 우리가 그 저희들이 뭐 소위 말하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매주 이제 매년 기생충 검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 가장 기초적인 1차 의료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자재 같은 거 이제 뭐 부족한 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소모품도 상당히 부족한데, 저는 이제 인유한 교수님이 이제 북한에 이제 뭐 엑스레이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전기가 또 뒷받침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의료기자재에 이제 그 전기라는 건 또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해결돼야지만 어떤 의료기자재 해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개도국에 이제 PC나 뭐 이런 장비들을 납품할 때 실제로는 UPS하고 같이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UPS가 이제 없으면 이제 어려운데, 일단 전기가 이제 공급이 돼야지 뭐 UPS도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계획 하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 및 보수 기술 지원 체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꼭 그 어떤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보건 서비스 제공되기 이전이라도 그 현지 인력 교육 훈련에 대한 거는 뭐 원격이든 아니면 뭐 직접 교육이든 이런 게 기회가 되면 좀 미리미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